네, 지금부터 이제 일본군 성노예제 사죄 배상과 매국적 한일합의 폐기를 위한 대학생 공동행동에서 진행하는 토요투쟁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박수! 네, 오늘은 이제 촛불을 준비해봤는데 혹시 종이컵이 잘 타지 않도록 주의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사회를 맡은 저는 이제 소녀상 지킴이 희망나비 대표를 맡은 김지윤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토요투쟁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면 토요투쟁이란 이제 우리가 소녀상 동성을 오늘로 711일째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소녀상 동성을 단순히 소녀상을 지키는 활동을 넘어서 정말 청년 학생들이 매국적 한일합의 폐기를 위해 우리가 행동하자라는 의미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우리가 이렇게 추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며 우리가 토요투쟁으로 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로 11일째 소녀상 옆에서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진행되고 있는 1인 시위 그 구호를 외치며 우리가 이 토요투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분이 왔네요. 우리 다 같이 구호 외칠 준비를 해볼까요? 네, 피켓을 들어주세요. 네. 문재인 정부는 악폐를 철저히 청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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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한일합의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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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최근 그 뉴스를 여러분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이제 지난 2015년 12월 28일 4대 왜곡적이고 졸속적인 한일합의가 체결되었습니다. 그 한일합의 안에는 피해자 할머니분들께서 정말 90세가 넘는 고령이 됨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자리에서 외쳤던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의 그 어떤 이야기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오직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이익을 위해서만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혀 담지 않은 채 이제 한일합의라는 게 체결되었고 그 한일합의 안에는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되었고 불가역적인 합의이니 이 소녀상이라는 걸 이 자리에서 이제 이전할 가능성이 크다. 철거해도 괜찮다라는 내용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한일합의, 말도 안 되는 한일합의를 폐기하는 것만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기사에서 이제 아베 총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2018년 겨울에 진행되는 평창 올림픽에 이제 이 한일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참가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이제 압박을 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측에서는 만약 위안부 TF에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부정적인 결론을 발표해서 일본 여론이 악화된다고 하면 아베 총리가 평창을 방문하는 것은 도저히 무리라고 보고 있다라고 이제 일본 측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지 않은 채 외국적으로 자기들끼리 그 도장 하나 찍어놓고서는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뭐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느니 일본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정부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오늘이 12월 9일인데요. 이제 12월 28일이면은 한일합의가 체결된 지 2년이 되는 때입니다.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가까이 흐르는 동안 피해자 할머니 분들께서는 점점 하늘로 떠나가시고 지금은 33분의 생존자분만 계십니다. 계십니다. 더 많은 할머니분들이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된 세상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이, 청년 학생들이 이 소녀상 동성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발언으로는 이제 우리가 소녀상 동성을 함께 하고 있는 민중민주당 학생위원회에서 이제 발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일합의 폐기와 악폐 청산에 관한 주제로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보통
사랑의 결실로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지식을 언어란 매개를 통해서 전해줍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아빠 정의란 게 뭐야? 물어보면 정의는 잘못된 사람들은 그 죄값을 받고 옳은 일을 한 사람들이 그 정당한 보답을 받는 거야. 그리고 그럼 또 법은 무엇이야? 라고 물어보면 법은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켜야 할 규칙들을 정하고 자기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이를 어기고 남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을 공정하게 벌주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것들, 희망적인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현실을 한번 바라봅시다. 상위 10%가 전체 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빈부격차, 꿈과 희망을 배우고 자랐지만 결국 현실의 벽이란 것에 가로막혀서 자신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이 추운 날씨에도 어쩔 수 없이 일하러 나가는 노동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참혹한 전쟁의 피해자였던 할머님들을 그깟 몇 푼에 팔아버렸던 한일합의까지 우리가 지금껏 아이들에게 가르쳐줬던 동화와는 사뭇 다른 세상을 물려주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많은 악패들의 근원인 인간들이 우리의 혈세로 떵떵거리며 아직도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명박의 집 앞에서 호위를 하고 있는 경찰들이나 최근 어렵게 집어넣었지만 결국 석방되게 된 김관진 전 국방장관,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이 터무니없이 석방됐다는 것만 봐도 아직 악패가 곳곳에 남아있음이 너무나 확연한 것 같습니다. 주변적인 사회 악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엔 좀 더 구체적으로 한일합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왜 이 누가 봐도 불합리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을까요? 결국 그 문제는 위에서 말했던 악패들과 큰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5년 70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런 타이틀만이 필요했던 박근혜 정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할머님들을 팔아넘겨 합의를 맺은 것이 한일합의의 본질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피해자이신 할머님들의 의견이 전혀 들어가지도 않은 엉터리 합의가 이루어지고, 소녀상을 폐기하고 이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일체 금하고 이 합의를 뒤집을 수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후보 시절에 이 한일합의가 폐기돼야 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는 입을 씻고 제대로 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이유도 그동안 오랜 세월 남북관계를 빌미로 외세와 같은 이해관계를 갖는 보수 정권이 그들에게 의존하고 투정하는 전략들을 써왔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 흔들리기 쉬운 상황에 우리나라가 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위에서 말한 악패 청산이나 그런 악패로부터 발생한 한일합의의 폐기는 정부만의 힘으로 이뤄내기에는 많은 한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민중밖에 없고, 그 민중들에게 이 문제를 알리고 일깨우기 위해 하고 있는 우리의 노력이 값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사명감을 갖고 함께 끝까지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이제 최민석 학생의 양심수 석방과 장시호에 관한 주제로 발언을 바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양심수와 장시호에 발언한 최민석입니다. 먼저 최근에 장시호 특검의 도움이 누군지 아시죠? 특검의 도움이자 이 사람 이번에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끝까지 우리만 내면 박근혜 정부가 탄핵되었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민중과 장시호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장시호에 주목을 하냐면은 특검에 도움했던 장시호가 형을 2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런 게 말이 안 되는 형량이죠. 국정농단의 세력이라고 형을 집어넣긴 했지만 협력하지 않았던 조윤선, 박근혜, 우병우 같은 악파 중에 악파는 이번 쫓겨받는 경우가 있고 아예 책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 고발자가 이렇게 막 이렇게 협력을 크게 받고 하는 것은 사업부는 이런 의미를 말합니다. 앞으로
내부의 고발자가 나온 시 죽이겠다, 바로 착살내겠다 이런 의도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양심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가 가져왔던 그 양심수를 지금 박근혜랑 똑같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심지어는 박근혜는 19평, 양심수는 0.75평,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한 박근혜 감옥에서는 감옥 4개를 개조해 만든 16평의 감옥과 TV가 있고, 그에 반해 국회의원 이석기 의원의 감옥에는 0.7평이 전부입니다. 이렇듯 양심수와 박근혜 태한 태상과 너무 다르며 이 또한 무기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즉각 양심수 석방해야 되고, 박근혜 정부 때 가졌던 양심수들을 즉각 석방해야 되고, 그렇기에 그 양심수들이 나와서 양심수들이 한장의 폐기를 열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또한 국정원에서 양심수 국정원에 원세훈 1,000원 조금 받았습니다. 그에 반해 이석기 의원 9년 받았습니다. 9년. 이석기 의원이 왜 9년입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인데, 주먹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은 법령상으로 형량을 크게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이석기 입을 막기 위해서 감옥에 가져왔고, 그리고 또한 이런 양심수들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게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우리들은 언젠가 감옥에 갈 수 있고, 또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목숨을 안전한 보장이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또한 12월 25일 날 청단에서 특사를 위해 많은 청년들과 민중당 그리고 민중민주당 등 여러 진보 정당들과 진보 세력들이 힘을 합치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합의를 폐기를 안 할 거면 양식 석방을 하고, 그 다음에 양식 석방이라도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한일의 폐기를 해주십시오. 두 개 안 한다면 탈핵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구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악폐를 철저히 청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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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8 한일합의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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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앞에 두 학생이 문재인 정부가 악폐를 철저히 청산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우리가 촛불로 모여서 문재인 정부가 악폐로 규정이 돼도 할 말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들의 발언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128 한일합의도 결국 악폐에 해당이 된다는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박근혜 정부 때 아베 정부와 체결해서 그 이후에 한일 군사 정보 보호협정이라는 그런 행보를 통해서 한일합의가 결국 본인들의 그런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본인들의 그런 이익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말이 바뀌죠. 그런 행보로 이어갔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날 우리가 여기 소녀상을 지키고 있는 소녀상 공동의도 학생들이 대부분 성주에 함께 집회를 하러 가기 위해서 지난주에 저 혼자 이 소녀상 앞에서 토요투제를 이어갔었는데요. 그 지난주 성주 집회에 갔던 친구가 그 사드 배치 철회 집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왜 사드가 배치 처리가 돼야 되는가, 사드가 이 땅에 왜 100회 무익한가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쳐주세요. 사회자분이 앞서 두 분의 발언에서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악패에 대해 잘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악패라는 단어를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까먹었다.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요? 지난주 소송리에는 제가 처음 그곳을 갔을 때보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줄어든 것은 아닌가, 지금 예전에 외쳤던 구호와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23차례 촛불 들고 박근혜 끌어내리고 지금은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촛불이 했던 이야기는 박근혜 정권의 퇴진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켜켜이 쌓여있는 악패를 청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선되자마자 촛불이 만든 정권이다 라고 자부했던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가 만들어 놓았던 악패 중 하나인 사드 배치를 오히려 묵인하고 악패를 수용하려 하더니 지난 9월 6일과 7일 박근혜가 사드를 그곳에 들여놨을 때와 같은 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두려웠습니다. 대통령을 바꿨는데 악패를 청산하기 위한 의지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사드는 박근혜가 방어용 무기라며 이 땅을 미사일로부터 지켜야 된다며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무기라 함은 무엇입니까? 남을 해치는 도구를 우리는 통상적으로 무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방어용 무기라는 말로 사드 배치를 폭력으로 강행하더니 지금은 장관이 가서
보상을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보상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와 같이 임시배치 이야기했습니다. 임시배치 말 그대로 잠깐 있다가 다시 철거할 텐데 무슨 보상이 필요합니까? 어제까지는 항공모함이 이 땅에 들어와 이제는 육지가 아니라 하늘에서도 전쟁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계 인권의 날입니다.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가장 쉬워지고 또 그것이 묵인되고 어디서나 그것이 자행되고 그것이 이상하지도 않는 상황이 바로 전쟁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전쟁 무기만이 늘어나고 있고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지금이 그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라는 악폐를 넘어서 이명박, 박근혜 9년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망쳐놓은 남북 관계와 또 계속해서 전쟁 위기만을 높여놓았던 지금의 상황을 가장 큰 악폐로 인지를 하고 사드 배치 철회를 넘어 평화를 위한 발걸음을 시작해야 합니다. 구호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땅 평화 위협하는 사드 배치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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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앞에서 이제 구호를 외쳐주셨어요. 네, 앞에서 얘기했듯이 악패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적폐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적폐라는 거 이제 한자로 쌓일 적에 이제 폐단폐라고 해서 이제 오래 쌓인 폐단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 있는 그런 수많은 악패들이 이제는 적폐를 넘어서 정말 악의 근원이 되고 있는 악패가 되었죠. 그 악패를 청산하라고 우리가 지난 겨울 이제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였었고, 결국 그 악패의 근원 속에 있었던 박근혜라는 한 사람이 이제 퇴진하고 구속되는 상황까지 우리가 촛불 승리라는 걸 냈습니다. 하지만 그 촛불로 당선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촛불 민심을 아직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걸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성주 집회를 다녀온 이제 학생이 발언을 해 주셨듯이 사드 추가 배치는 절대 없다라고 얘기해놓고 이제 지난 9월에 사드가 이제 추가로 성주 소선리에 배치가 되는 일이 있었죠. 네. 그 당시 이제 사드 추가 배치 당시에 이제 발음이 굉장히 어렵네요. 사드 철거 투쟁에서 이제 공권력에 의해서 갈비뼈가 4대나 부러져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던 마을 주민분이 이제 나에게 사과와 위로는 필요 없다. 사과는 사드를 다시 되돌려 보내는 것이 사과이자 위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라고 했지만 소송리에 들어온 공권력은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명령이 먼저인 듯했다라는 이제 발언을 남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본인이 정말 이 촛불로 당선됐다는 것을 이제 자각한다면은 촛불 민심을 즉각 이행할 수 있도록 악패를 철저히 청산해야만 합니다. 네, 이제 다음 발언으로는 희망나비에서 전쟁 연습 중단을 해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네. 저는 전쟁 연습 중단을 이제 대회에 발언하려고 나왔고요. 희망나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아마 전쟁을 직접 겪은 사람이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보면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주민 강간이나 군내 성병을 예방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명목하에 평범하게 살고 있던 소녀들의 인권을 마음대로 유린한 것은 다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자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은 그 자체만으로도 수십 수백만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다는 점에서도 끔찍합니다. 단 한 번뿐이고 단 하나뿐인 누군가의 삶이 전쟁이라는 것으로 인해 그냥 송두리째 사라지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정세가 전쟁 위기가 시시각각 극으로 치달으며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실 휴전 이후에 우리나라는 항상 전쟁의 가능성 속에 있었고 매년 군사훈련이 실시가 되면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 이런 뉴스를 해마다 보아왔을 것입니다. 올해도 그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피리졸브 독수리 훈련, 팀스피릿 훈련, 가을에는 이제 핵항모 전단 3개가 들어와서 군사훈련을 벌이고 이달 4일부터 8일 어제까지는 비질런트 에이스라는 핵항공모함 전쟁 훈련까지 벌이면서 그 어떤 해보다도 전쟁 위기가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연례적으로 군사훈련을 해왔고 매번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보았고 사실 우리 삶에 피해가 오지 않을 정도에서 그런 위기가 잦아들어서 무감각해졌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을 겪지 않아서 전쟁의 끔찍함이라는 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능성이라는 건 미래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이런 정세를 보면서 와닿지는 않지만 저도 비록 막 뼛속 깊이 와닿는다거나 피부에 와닿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전쟁 위기를 간과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전쟁 위기의 원인에는 아까 말했듯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 말로는 방어를 위한 훈련이고 그냥 합동 군사연습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북침 전쟁 연습과 다르지 않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전쟁 연습을 벌이면 총칼, 무기를 들고 심지어 핵무기를 들고 서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쟁 위기가 고조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왜 우리는 이런 전쟁 연습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전쟁은 사실 각자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전쟁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군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이고, 실제로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미국은 항상 전쟁 때 무기를 팔아서 엄청난 이득을 본 국가임이 분명합니다. 이번에도 미국 경제 적자를 무기를 팔아서 해결하려고 방안을 했고, 올 가을에 방안을 했고, 계속해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득권의 이익을 위해, 사실 전쟁을 벌이면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고 우리 같은 민중들입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일어나도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한반도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막말을 일삼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그에 맞추어 계속해서 전쟁 연습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중들의 목숨이 걸린 일인데, 전쟁을 하면 우리나라는 잃을 것밖에 없는데, 미국 트럼프의 전쟁 노름에 맞추어 계속해서 군사연습을 벌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규탄의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촛불 민심을 대변하고 민중을 위한 정부라면 그런 미국의 전쟁 노름에 맞추어 함께 전쟁 연습을 벌일 것이 아니라 민중의 뜻을 받들어 그런 미국이라는 외세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민족 공조를 통해서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전쟁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는 정말 전쟁이 아니라면, 평화가 아니라면 전쟁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전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정말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날이 추워서 구호로 이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드 배치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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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위기가 아닌 평화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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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연습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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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앞에서 사드 배치 철회 집회를 다녀온 이제 학생의 그 발언과 이제 전쟁 연습이 중단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앞서 들었습니다. 네,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할머니 분들께서도 전쟁이 이 땅에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이란 걸 외치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는 이 땅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와 같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않길 바라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항상 피해자 할머니분들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도 결국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나아가는 길로 나아가는 길이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가로막는 그런 한일합의가 이제 체결이 됐었고, 이제 오늘날까지도 2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한일합의를 이제 한일합의를 위한 일본 정부의 압박이 이제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4일에는 이제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이제 이 합의에 대해서 이 한국 정부도 휴지 조각으로 만들 수는 없다. 한국 정부가 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합의를 말끔하게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고노 외무상이라는 사람은 이제 본인의 이제 부친인 고노 요헤이라는 전 이제 일본 중의원이 이제 1993년에 체결했던 이제 그 고노 담화라는 건 이제 본인이 체결한 것이 아니다. 라며 이제 그 고노 담화를 부정하며 매국적인 이 128 한일합의를 이제 이행하는 걸 이제 촉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아베 총리도 이제 일본에서 이제 아베 총리가 제2차 세계대전 폐전 70주년을 맞아서 2015년 8월 24일에 발표한 담화에서 일본은 지난 2차 세계대전에서 행동에 대해서 거듭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해왔다라고 하는 과거형 사죄를 했었던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일본 정부는 본인들의 그런 전쟁 성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전쟁 연습에 동조해서 전쟁을 다시 일으켜서 일본 제국주의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행보만 봐도 한일합의 폐기를 위해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이 소녀상 농성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 발언으로는 우리가 소녀상 농성을 계속 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소녀상을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유에 대해서 매주 이제 토요투쟁에 함께하고 있는 진보학생 연대 안에서 이제 전국 영화 동아리 화담의 대표를 맡은 분이 이제 발언을 해주실 거예요. 네, 박수로 맞아주세요. 와. 안녕하세요. (2015년 12월 28일에) 미국적인 한일 합의가 있었는데 그 전에도 이제 김종필의 오히라 밀약이라고 박정희 군사 독재 시절에 박정희 다음 2인자로 자리했던 김종필이 1965년에 일본 외무상 오히라와 만나서 한일 합의를 밀실에서 메모 한 장으로 체결했습니다. 그 한일 합의의 내용은 일본의 모든 사과와 배상을 무시하고 보상금 대신에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3억 달러 그 정도 돈을 받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한일 합의가 체결된 후 50년 후에 똑같은 내용으로 독재자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또다시 사과와 배상 없는 매국적 한일 합의를 11월 28일에 체결했습니다. 또한 김종필이 창설했던 중앙정보부는 그 이름을 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으로 계속 바꿔나가며 개인사찰, 여론조작, 대선 개입, 국가폭력 등 수많은 범죄를 계속 지금까지도 저질러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미국적 한일 합의를 맺게 된 것은 해방 이후 우리나라가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해서 민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똑같이 지금 2015년 그리고 2년 후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남아있는 친일 세력들, 적폐 세력들을 아직까지도 청산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711일째 노숙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국적 한일합의 폐기가 바로 악폐 청산 그리고 제도개혁, 즉 우리 민중들이 원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 투쟁하는 소녀상 농성을 보고 철거해야 한다. 이제 소녀상이 공공조형물로 지정되었으니 그만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올바르게 바로 잡으려 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과거를 묻어두고 지금 있는 것만 보려고 하는 그런 반동 세력들과 함께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 맞서 한일합의가 폐기되어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받고 이 땅의 모든 악폐가 청산되는 그날까지 계속 앞으로도 싸워 나갈 것입니다. 투쟁! 고은이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 죄송합니다. 고추가 많이 났네요. 한일합의 폐기하고 이 땅 악폐 청산하자! 앞에서 이제 구호도 멋있게 외쳐주셨습니다. 네, 전국 영화동아리 화담의 대표를 맡은 정말 행동하는 청년 학생은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소녀상이 이제 지난 10월 28일 즈음에 서울시 종로구청 조례로 이제 공공조형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공공조형물로 지정이 돼서 이제 종로구청도 이 소녀상이 철거하는 걸 반대하고 한일합의 폐기를 위한 방향의 어떤 그런 행정적인 절차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공조형물로 지정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녀상 농성을 700일 넘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걸 이제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매국적인 한일합의 폐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본군 성노예제 사죄 배상을 위해서 이 청년 학생들이 이제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할머니분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 일본 대사관앞 이 소녀상 옆 이 자리를 지키겠다는 이유로 우리가 소녀상 농성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녀상 농성 투쟁은 공공조형물로 지정이 됐다고 해서 멈춰질 수가 없습니다. 이 소녀상 농성은 그렇게 앞에서 발언한 것처럼 우리가 정의롭게, 정말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전쟁이 아닌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일본군 위안부 합의라고 불리는 128 한일합의 폐기를 위해서 우리가 소녀상 농성을 계속하고 있지만 한일합의 폐기에 관한 그런 어떤 행보도 문재인 정부는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일본 정부의 압박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위안부 합의 TF라고 이제 뉴스에 많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걸 이제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검토 TF팀에서 그 오태규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이제 한일 두 나라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창의적인 해법이 있다면 가장 좋을 거다라고 발언을 하며 이제 그에 대해서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는 이제 한일 양국과 미묘한 현안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얘기하면서 미묘한 민감한 문제는 조용히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문제는 외교 문제, 정치 문제화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라고 이제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인 미츠시마 고이치라는 사람이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위안부 TF팀이랑 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창의적인 해법이 있으면 좋겠다. 이 말은 즉 이제 폐기가 아닌 제3의 길을 의미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 정부 측은 여전히 합의 이행을 철저하게 이행하라. 그 합의 이행을 철저하게 이행하라는 뜻은 결국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을 이 자리에서 25년간 이상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외쳤던 피해자 할머니분들의 목소리를 짓밟겠다라는 의미나 다름이 없습니다.
정말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위한다면은 정말 그 촛불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이 촛불 민심을 자기가 촛불 민심으로 이행됐다는 걸 자각한다면은 그 촛불로 요구했던 정말 피해자 할머니분들의 목소리, 한일합의 폐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악패 청산을 위한 길에 반드시 함께 해야만 할 것입니다. 네, 구호를 한 번 더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켓을 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문재인 정부는 악패를 철저히 청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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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한일합의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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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으로는 우리는 행동하는 발랄한 청년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벗들이 있기에 율동으로 우리가 이 자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벗들이 있기에 율동을 출 수 있는 모든 학생분들은 이제 이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아! 아, 불러. 아! 여러분 박수와 함께 할까요? 와, 잘한다. 와, 율동 너무 잘하잖아요, 여러분.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구호를 외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8 한일합의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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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하라!
전쟁을 반대한다. 평화를 실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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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으로 일본군 성노예제 사죄 배상과 매국적 한일합의 폐기를 위한 대학생 공동행동에서 함께하는 토요투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나고 우리 그 소녀상 대학생 공동행동에서 영상 제작을 조금 짧게 하고 있는데 우리 소녀상 옆에 다 같이 모여서 구호를 외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요?